네, 잠재지능연구원의 박찬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찬범입니다. 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박찬범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전자공학 공부하시고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공학도시고 공학 박사신데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할 수 있는 잠재 성향 분석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문세, 각종 어떤 선택, 사주 이런 게 뭐 종목별로 다 나옵니다. 아주 그 기존의 사주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과학입니다. 박찬범 박사님도 오늘은 이낙연에 대해서 과연 이낙연이 이재명 포스트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오면 언제 와야 좋은가?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전체 총우는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만 몇 달 전에 했었죠. 요 근래에 이제 그 복기설도 나오고 하니까 그 관점에서만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그 타고난 생년월일 시와 혈액형, 그다음에 성별 이러한 고유 정보를 입력을 해서 타고난 근본 성향 이것을 시간대별로 또 환경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그러한 성향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본인과 대화를 하면서 맞춰봐야 과거에 대한 것도 맞춰보고 해야 미래도 이제 좀 맞춰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본인이 없는 관계로 그냥 이미 인터넷에 알려져 있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선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낙연.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난번 분석할 때도 보여드렸던 타고난 근본 운 그래프고 이 회색의 막대 그래프는 전부 이제 음의 기운이 점점 커지네요. 그래서 어떤 혼자 연구하고 글 쓰고 하는 어떤 학자나 이런 것들이 좀 어울리시는 분인데 이 주황색 선 본인의 행,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삶을 끌어오신, 운을 끌어올리신 그런 성향으로 보인다라고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연 언제 미국에 있는데 이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고난 어떤 근본적인 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권력운, 명예운, 사고운, 뭐 이동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하게 되는데요. 타고난 운입니다. 이건 타고난 운이고 타고난 운인데 행운도 좀 있고 결혼운도 타고나기 좋고 인연도 좋고 뭐 그러네요. 재능도 좋고 일단. 그런데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건 금년 이제 말하고 내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2022년 월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별로 보면 이제 12월 이제 11월은 다 지나가고 했으니까 이제 12월 이렇게 보면 12월에서 보면 권력운은 조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있네요. 원래 운보다 타고난 운보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운은 조금 올라가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크진 않고 이동운은. 그래서 요거를 2023년 1월 이렇게 가보면 이동운이 조금 더 커지는데 권력은 조금 더 권력은 좀 더 커지고 이동운도 좀 더 커지네요. 좀 더 커져 있죠. 1월은 내년 2월로 가서 보면 이게 달별로 다 그게 나오니까요. 항목별도 이 권력운은 1월보다는 조금 낮아져 있고 이동운도 조금 있고 3월로 가보면 3월도 이제 이동운이 조금 더 커져 있고 3월이 이동운이 더 커졌네요. 지금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좀 보여져 있고 4월까지 한번 가볼까요? 4월이요. 4월 이동운이 3월로 가니까 커지네요. 자 내년 그럼 4월 더 커지네. 3, 4월이 이제 상반기 쪽에서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권력운도 이렇게 좀 커져 있는 부분.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이동운이 커졌을 때 이동하는 게 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할 가능성이 좀 큰 거죠.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 권력운도 커져 있을 때 좀 이동을 하는 게 좋겠죠. 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3, 4월 달이네요. 예, 네. 3, 4월 무렵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요건 이제 인연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예. 인연. 예. 인연이 2022년. 인연도 이제 그 월별로 예. 이렇게 또 다 나오네요. 2022년 12월에 보면 이렇게 귀인의 인연이 굉장히 좀 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12월에 예, 다음 달에 12월에 귀인을 만나나? 12월 다음 1월 달에 그러니까 연초 다음 달에 예. 저 서른등 뭐 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동 운도 있고 이제 미국으로? 권력 운도 들어와 있지만 네. 본인이 뭘 하기보다는 어떤 귀인이 음. 그런 기회를 뭔가 이렇게 좀 끌어내는 그러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귀인운이 커지네요. 이게 네. 2022년 12월도 그렇고 이건 22년이네. 23년으로 23년. 예, 23년 1월로 가보시죠. 23년 예, 23년 1월로 가보면 23년 1월 어우, 귀인운이 엄청 네. 커지네. 그래서 예. 22년 12월, 23년 1월 무렵에 이제 뭐 복귀를 위한 뭔가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메신저가 이제 예. 귀인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난번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분석하는 주서 기운 연수라고 하는 게 2023년까지밖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네. 본인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자기의 운으로 끌고 가는 것이 2023년까지고 네. 그 후에는 본인이 주도해서 가기보다는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본인의 운은 2023년 말까지로 23년, 끝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밖에는 좀 보이지가 않고요. 그러면 뭐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반짝하다 말기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네. 보면 저희가 이 생활의 정치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자, 정치 항목도 네. 있고 사업은 뭐 정치라는 모임 항목인데 이것도 22년 지금 12월 네. 이 12월 놓고 보면 이게 좀 정책이라고 하는 쪽이 좀 커져 있고 네. 모임이라고 하는 쪽이 커져 있고 정치라고 하는 쪽에서도 뭐 결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작아지네. 것들은 그렇게 큰 상태는 본 아니거든요. 자기 결정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 정책으로 어떻게 승부를 보든가 모임 그러니까 누가 귀인이 나타나서 누군가 민주당에서 끌어준 모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파 같은 개파죠. 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파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만드는 이러한 쪽에 좀 운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거 있습니다. 이제 12월하고 예, 내년 1월도 한번 가보시죠. 23년 1월로 가도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보면 네. 23년, 그러니까 22년 12월부터 23년 1월, 3월, 4월 이때 이제 이동운도 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운도 커져 있고 그런데 22년 12월, 23년 1월에 귀인과의 귀인이 또 나타나서. 인연이 굉장히 크니까 뭐 본인이 움직이기보단 뭔가 이 제안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항목에서 놓고 보면 어떤 모임, 개파에서의 어떤 정책 뭐 이런 쪽으로 좀 그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요건 저희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맞추고 예측한다라기보단 패턴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과거의 패턴에 대해서 이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나타나는 이 패턴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당사자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담을 네.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상담하러 많이 잠재기능연구원에 오잖아요. 네. 전화도 올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이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면 다른 항목을 또 넣어보고 이러면 굉장히 알고리즘이 좁혀지면서 정확하게 미래를 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뭐 예측하거나 맞춘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어떻게 해왔느냐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가 있다면
과거의 패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렀듯이 그 과거의 패턴과 유사한 그러한 미래를 지금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원하는 미래를 얻는다. 요거는 예.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거 알려주는 게 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뭐 사고 파는데 언제 이게 사야 좋은지 아니면 어느 쪽을 사야 좋은지 방향까지도 알려 주는 거 아니에요? 큰 그러니까 거죠. 어떤 걸 언제 사면 좋은가라는 것도 분석이 가능하고 아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타고난 적성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걸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또 대입하면 또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도 찾아줄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이나 아니면 회사 단위라든가 모임 단위라든가의 그 어떤 모임 회사의 운명 아니면 회사의 선택 이런 것도 이제 상담이 가능할 거고 근데 이걸 또 프로그램 교육을 시킨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잠재지능 교육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상담사를 상담사가 되고 육성하는 싶은 거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저희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이제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거죠. 직업 창출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이제 바리스타가 되듯이 이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 기간이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또 하실 수 있도록 실습도 하고 그 기회를 계속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 교육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나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 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게 분석을 하니까. 이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 프로그램 사용법은 이제 다 이제 배우셨으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렇군요. 새로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새로운 이제 인생 이모작이니까 은퇴하신 분들 이런 거 해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해도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문의 전화도 주시고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하고 사실 사무실이 없더라도 그러네요. 없더라도 뭐 상담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면서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음 주 정도면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까? 지금은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만 이렇게 좀 상담사를 통해서 요걸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되는데 그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신 일반 분들도 좀 이렇게 쉽게 이걸 좀 접할 수 있도록 외부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외부로. 좀 그렇게 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들도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해진 건가요? 넣는 항목이 디테일하지만 그 보기가 좀 편하게 지금 패턴이 이제 저희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보니까 패턴이 이렇게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보기 편하고 판단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알고 싶으면 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떤 게 데이터로 쭉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올까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직업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선택할 때 그 직업을 위해서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퍼센티지로 나오고 이제 이런 식이 될 겁니다. 혹시 이런 거 가능합니까? 내가 이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며칠 날 잡아야 좋은지 봄에 잡아야 좋은지 뭐 이런 거.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이 좋은 운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상견례를 한다 그러면 이미 뭐 좀 아니 그래도 좋은 날짜에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운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상대방 부모님한테 더 마음에 들고 싶으면 그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 어저께 와이프랑 드라마를 봤는데 그러면 드라마에 상견례하는 아주 갈등 같은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날짜 되길 잘하면 피하면 되겠구나 해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상견례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좋고 이런 지를 맞춰서 하면 예. 신랑의 데이터 넣고 신부의 데이터 넣고 네. 그러면 이제 장소도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고 서울이 좋은지 예. 뭐 평창이 좋은지 예. 이런 것도 장소도 영향이 있고 장소도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하여튼 엄청난 이 빅데이터를 완성하신 건데요. 뭐 세계 최초니까요. 우리 또 박찬범 박사님은 이제 수필집도 내시고 연극도 하시고 공학 박사시지만 이쪽 인문학적인 소양이 아주 보시다시피 얼굴도 잘생기셨고 왜 잘생기 때는 말에 그냥 조용하십니까? 뭐 나도 알고 있다 뭐 그 표정 같으신데 자주 듣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매력 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생겼다니까 그거 믿고 살아갑니다. 저는 박찬범 박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